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 역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빌어먹을 좀비들에 대한 생존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물론 운 나쁘게 감염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일을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여기를 찾아왔다면 기본적인 생존 규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것, 그것들의 머리를 노릴 것, 감염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 가차없이 쏴 죽일 것 등등. 내가 남길 것은 저것들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드론 개체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개체다. 이들의 완력과 치악력은 평범한 성인 인간과 비슷하거나 좀 약하며 무는 것은 맨살만 아니라면 우리가 봄, 가을에 입고 다니는 옷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혈액, 타액이 눈이나 코, 입에 접촉이 된다면 감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1-1. 드론은 제일 처치하기 쉬운 존재이며 소화기 정도의 무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머리를 공격하도록 한다. 두 번째, 사운드 콜렉터 개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체다. 이것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으며 약 5m 거리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이 숨쉬는 소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한 번 들은 소리를 약 3일에서 5일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다. 본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마치 소리를 수집하려는 듯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2-1. 다행히도 이것들은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멩이나 빈캔 같은 물건을 반대편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 그쪽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 2-2. 청각이 매우 뛰어난 대신 시력이 나쁨으로 간혹 운 좋게 근처에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만일 그것을 목격했다면 최소 5m 이상 떨어져 매우 조심히 지나가자. 2-3. 수집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듯하며 한 번의 수집으로 한 가지의 소리만 수집하는 거로 보인다. 따라서 던질 물건은 없고 인원이 다수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를 동시에 내어 혼란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세 번째, 인두겁 개체는 꽤 위험한 개체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개체이다. 인두겁의 특징은 햇빛을 쬐면 외형이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처럼 변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피부라기보다는 굳은 살에 가까운 껍데기가 형성되며 이들은 약 2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 인간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24시간 안에 생기가 도는 사람의 피부처럼 변하며 인간 사이에 숨어들어 공격한다. 3-1. 변이가 종료된 인두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형만 변한 것일 뿐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 등의 인간의 감정까지는 따라할 수 없다. 3-2. 간혹가다 인두겁과 사운드 콜렉터가 합쳐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일 수도. 만약 그것이 완벽하게 합쳐진다면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인두겁을 발견하는 즉시 암막 커튼을 덮어 햇빛을 차단하거나 피부는 매우 질겨서 일반적인 날붙이 무기로는 뚫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총기류나 화염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네 번째, 루버 개체는 길게 늘어진 흐느적거리는 팔이 특징이다. 아마 과거에 존재했던 레프트 4 데드를 해봤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 게임에서 나오던 스모커라는 좀비 개체와 매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길게 늘어진 팔로 인간을 휘감아 끌어당기고 성인 남성의 약 10배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4-1. 비정상적으로 늘어진 팔 길이 때문에 피부 같은 부위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껴서 피부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 칼이나 날카로운 날붙이로 잘라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팔이 몸을 완전히 휘감기 전에 팔을 빼내어 잘라낼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4-2. 도로를 지나갈 때 루버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버려진 차 밑에 숨어 들어가 긴 팔로 인간의 발목을 낚아채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4-3. 이들은 하체가 발달하지 않아 기동성이 매우 느리다. 그 점을 이용하면 대응하기 쉬운 개체이니 원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번째, 나이트 아울러 개체는 밤에만 활동하는 개체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늑대와 유사한 울음소리를 내며 5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5-1. 밤에만 활동하는 습성 때문에 낯이나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 고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최대한 빨리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이것들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 5-2. 나이트 아울러 한 개체를 발견한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밀폐된 곳으로 숨어야 한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나머지 무리가 여러분을 쫓아올 것이다. 5-3. 어두운 곳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후각이 발달했기에 숨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두운 곳에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나도 거처를 옮기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 일단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남겨두도록 하겠다. 혹시나 이걸 보는 생존자가 있다면 행운을 빈다.